안녕하십니까. 일간제주하고 일간제TV에서 우리 아주 예비 후보님, 내년 총선 그 예비 후보님을 모셨는데, 우리 문윤택 예비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자들이나 뭐 정치 쪽에 계신 분 많이 하는데, 도민분들 중에 뭐 많이들 알겠습니다만은 도민들 중에 모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역 출마하게 된 제주시 갑 지역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을 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아마 자신을 소개한다는 게. 자신을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정책 얘기나 이런 거는 편한데, 저 문윤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번째로 얘기하면 일단 뭐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선거꾼들, 아까 그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치 변두리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분들은 저를 잘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일반 우리 제주 도민들, 특히 우리 서민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제주국제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늘 이제 공정, 공평을 강조했었고, 우리 학생들이 강의실 안에 들어오면 자꾸 교수가 일방적인 교육을 진행하는데 저는 꼭 쌍방향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듣고 그랬었습니다. 뭐 학교 강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이제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한 150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교수님들이 연구자들하고 같이 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혹은 서민들을 위해서 늘 앞장서시고 함께 해왔습니다. 같이 시민단체들과 공동 성명도 하시고요. 일관되게 제 삶을 관찰한 게 일단 공평하지 못하면 안 된다.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도 잘 살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가 제 모토입니다. 아직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저랑 친해서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알면 다 이익이 되고 항상 즐거우실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문윤택입니다. 예. 가장 어려운 부분,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좀 마쳤습니다. 예. 우리 문 후보께서 워낙 문 예비 후보라고 해야죠? 네. 예비 후보. 네. 문 예비 후보께서는 뭐 고등학교 때 뭐 학생회장 시작으로 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 박사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셨는데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홍보정책 자문역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정책들을 다 검토하고 거기서 취합해서 선별하고 메시지를 만드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도 메시지 특보를 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정책들을 특히 유심히 봤는데 그 정책들이 뭐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가감하고 그 메시지들을 충실하게 잘 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언론중재위원을 하면서 우리 뭐 여기 기자분도 계시지만 언론이 불공정하게 보도됐을 때 피해를 보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바로잡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몇몇 언론인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게 어찌됐든 밝은 사회, 나아지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 저도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론 집회를 위한 과정이니까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주시갑 예비 후보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 지난해죠, 12월 20일 예비 후보께서는 제주시 노영호거리 노영동 주 제주일본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문, 그 출사표를 던졌다는 얘기죠. 네. 예. 대부분의 후보들이 네. 제2도 의회 도민 카페라는 곳에서 되게 출사표를 던지는 것 달리 일본 총국 그 영사관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연 까닭이 있을까? 이거 상당히 기자들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네. 예. 일단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때 오신 그 기자님들과 그다음에 저를 지지하거나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그날 날씨가 상당히 추웠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비도 좀 날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방에서 하면 실내에서 하고 편하고 좋은데 그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지금이라도 멈춰라. 그 총영사관이라고 하면 국가라고 얘기한다면 대사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와 있는 건데 어쨌든 제주도에 총영사관이 와 있으니 일본 정부를 향해서 좀 뭐 저희 도민들의 그 의견들을 좀 전달해 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때문에 우리 수산업뿐만이 아니고 관광업까지 타격을 사실 입고 있습니다. 제주도 청정 이미지가 바다로부터 오는 것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친일 굴욕 외교로 사실 점철돼 왔어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도 외부에서 이미 기시다하고 합의를 본 것이었잖아요.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싸워서 내어준 것은 어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과 제주 도민들의 뜻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 대통령이지 우리들의 뜻을 대신해서 그 일본을 향한 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명확히 좀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했습니다. 절대 튀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예비 의원님 보면은 신제품 문윤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기자회견 할 때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정치 신제품이라고 소개를 해갖고 도민사회에 큰 화제가 되는데 네. 신제품 문윤택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요. 그 제주도 지역 정치판이라는 게 맨날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사람들이 반복되고 되돌이표하고 그 다음에 같은 뭐 매일 그 허공에 맴도는 정책들 똑같은 정책과 똑같은 토론들만 진행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유권자들을 소비자로 생각을 한다면 제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구매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가지고 나 좋은 제품이요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구제품들 말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시도를 유권자분들께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신제품, 그다음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정치 신제품임을 강조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 특히 또 강조한 부분이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내가 이순신이다 운동본부 준비위원장 역임하셨고요.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언급은 혹시 후쿠시마 그 오염수 관련해 갖고 그 배경을 말씀하신 건지? 네. 그 1597년 명량해전 당시에 이순신 장군을 2023년도에 제주 조천 앞바다로 소환을 한 것이죠. 제주 조천이 어찌됐든 제주도에서는 항일의 성지이고 그 일본이 정말 무도하게 그 핵 오염수를 그렇게 해양 방류를 하는데 어떠한 식으로라도 저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제가 내가 이순신이다입니다. 그 내가 이순신이다인데 부제가 제주에는 70만 이순신이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대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목포에는 20만 이순신이 있다. 여수에는 40만 이순신이 있다. 부산에는 330만 이순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명량해전 때 하객진 그 이순신 장군께서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글을 써서 상소를 했던 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12척의 배를 띄우고 우길기 가운데 방사능 그 가운데 동그란데 방사능 핵오염수 그 마크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하객진을 연상케 해서 수장을 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선조의 그 무능한 선조에 그 탄압에도 불구하고 배 12척 가지고 그 330척이라는 한 400여 척 가까운 일본 수군을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명량해전을 그 1597년에 있었던 거를 2023년에 제가 소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직생의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기획한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아까 처음 말씀한 사직생의 자세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도민들의 삶을 사직생의 자세로 지킬 수 있는 모난돌 제주 지킴이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그 앞에 전문하고 비슷한 내용인지. 네, 그 모난돌 여기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그 제가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모난돌이 정겹다입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를 약간 비틀어 본 것인데요. 그 돌담에서 모난돌의 역할,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모난돌을 되게 터부시하고 발로 차고 이러는데 그 돌담이 완성될 때 큰 돌, 예쁜 돌, 둥그런 돌들 틈틈이 어깨를 연대시켜 주는 것은 모난돌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모난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 그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 서민들의 삶이 거의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난방비 폭탄에 전기세 폭탄, 전기 요금, 전기료 폭탄에 이렇게 지금 뭐 그 문 닫는 가게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고 거의 죽음 그 낭떠러지 끝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켜내는데 그냥 뭐 내일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을 지켜내고 우리 서민들이 살려면 일단 윤석열 검찰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서민들이 같이 연대해서 우리들이 살 길을 찾는 방법은 그냥 정치권을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사직생의 자세로 싸워서라도 얻어내야 우리 생존권을 확보해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사직생의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된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엔 거기에 모난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바로 어제죠. 2일 날 오후 2시에 이번에는 도민카페에서 하셨습니다. 네.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이번에 대표 공약이 되는 건가요? 발음이 여기까지? 네. 예. 그 우체국인가 2%의 금리로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우체국 대출 법안 마련에 기반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더라고요.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 그 우리 양 기자님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자꾸 내가 얘기할 게 헷갈립니다. 발음 좀 잘해 주십시오. 공약. 그 지금 서민들이 사실 몇백만 원이 없어서 굴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처럼. 근데 정부나 정책이나 정치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하는 척하고 그러고 말거든요. 사후 약방문식으로. 네. 그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내려면 저는 그래서 제목을 일어나 기본금융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일어나는 그 김광석 노래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대출이다. 그 대출의 내용은 뭐냐면 우체국은 금융 역할을 하는데 보험, 예금, 적금만 있어요. 대출이 없습니다. 우체국에는. 그러네. 근데 우체국은 지금 과기부 산하에 그 우정본부 우정 뭐지 아무튼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제도로서 강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사모펀드도 한 4천억 정도 투자한 것 같은데 그거를 서민을 위해서 일단 1,000만 원씩을 조건 없이 그러니까 뭐 신용등급 담보 없이 기본적으로 그 중소상인들이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조건에 충족을 하면 나머지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연금리 2%로 대출을 기본 대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한 5년 정도를 제주도를 기본금융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그 5년 정도 시행을 하고 나서 만약에 디폴트가 50% 이상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뭐 이자를 미지급하고 원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게 50% 이상이 되면 거기서 그 정책은 멈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당장 그 돈 1,000만 원으로라도 좀 기본 숨통이라도 좀 열어놓고 나서 다음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그런 서민과 그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맥락에서 일어나 금융대출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 공약 맞습니다. 네. 오늘 워낙 달변가시니까,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제가 뭐 옆에서 추임새만 넣고 뭐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네. 자, 계속 달려왔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 도민, 특히 이 나오신 제주시 갑 지역구 그 도민들께, 지역 구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저는 비단 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사는데, 지역 경제가 어디에서부터 살아야 되냐면요, 저는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된 바가 없어요. 그 서민 경제가 돌아서 서로 순환이 되어졌을 때 그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데, 서민 경제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요, 이게 실제적으로 제주도에도 대기업의 뭐 계열사라든가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전부 사실은 이득들이 중앙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주도 인구를 67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500만의 경제활동 지역이라고 봐야지, 관광객을 포함해서. 근데 그게 지금 다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전역의 서민 경제가 돌아야 지역 경제가 돌고, 특히 거기에서 갑 지역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불균형한 문제들이 있어요. 동지역 대비 그 서쪽 지역의 불균형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공약으로 하나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갑 지역이 경제부터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 저 정치 신제품 한번 믿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선택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려면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복지를 자꾸만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복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복지를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뭐 있는 놈들이 없는 사람들 뭐 지원해주는 그런 신용을 하는 정책 말고, 진짜로 투자의 개념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치 신제품 낯설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면 충분히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워낙 말씀 잘하셔갖고, 이상으로 일간제주 TV 제주시 갑 예비후보에 등록하신 문윤택 예비후보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